안녕하세요, 유스TV입니다. 퇴근을 하고 바로 지금 이제 백곰 캠핑카 안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스톰님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출고한 르노마스터 월든 프레스티지 장점 리뷰를 할 거거든요. 월든 프레스티지의 장점 10가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 10가지 정도를 모아봤으니까 순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점은 뭐니 해도 월든 프레스티지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감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르노마스터 기반의 캠핑카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이제 화이트 톤으로 좀 세련되고 넓은 느낌을 주는 이런 디자인 감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전문 디자이너가 어떻게 하면 이 좁은 밴 안에서 그래도 좀 넓은 느낌을 제공할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납장에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보이는 효과를 줬고요. 이 화장실 문도 실제로 보시면 이게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라운드 처리를 함으로 해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입구 쪽에 있는 이 부분도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운드 처리를 많이 함으로 해서 조금은 그래도 협소한 공간이 좀 크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협소한 공간을 감안해서 좌측 벽 같은 경우에는 수납장을 가감하게 이렇게 삭제함으로 해서 인체공학 측면에서 보실 때 이쪽 벽면에 기대어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나중에 취침을 하실 때도 머리를 이제 이쪽으로 두시게 되면 상단에 수납장이 없기 때문에 간섭 없이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 부분도 참 좋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모양도 있겠지만 어떤 색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세 가지 색상 이상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인 화이트 톤, 그리고 상단을 구성하고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원목 톤, 마지막으로 그레이 톤, 이렇게 세 가지 톤을 잘 조화함으로 해서 색채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베드 공간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국내 캠핑카에서 이런 디자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건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월든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캠핑카를 선택했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3인이 생활하기에 협소하지 않은 레이아웃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 3인 식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명 내지 2명은 이 위쪽 고정식 베드에 올라가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아서 아이패드를 한다든지 편집을 한다든지 혹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혹은 여기 이제 TV를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인이서 크게 답답하지 않은 공간에서 이렇게 실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식 베드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피곤하거나 잠이 올 때 특별히 변환 없이도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낮잠을 잔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장점은 제가 월든 캠핑카 소개해드리면서 이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의 한 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키가 1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노마스터 이제 확장 안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눕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잠을 자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변환을 한다든지 혹은 전체 침실 모드로 바꿔야지만 비로소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이제 솔로 캠핑이나 솔로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 굳이 확장 없이도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혼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낮잠을 잘 때는 와이프랑 저랑 그냥 여기서 좀 비좁긴 한데 딱 붙어서 이렇게 자면 가벼운 1-2시간 취침할 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이 20cm 확장한 공간을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3인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다가를 즐길 수 있는 이 테이블과 거실 공간입니다. 테이블은 제가 이미 치수를 재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크게 짧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길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두 분이서 충분히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반대쪽 공간은 성인 2명은 조금 협소한 공간이고요. 성인 1명 그리고 아이 1명 정도 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3인 가족이라면 충분히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실 공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머리 간섭이 없는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꼽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 실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죠? 보시는 것처럼 머리 간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좌측에도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이렇게 이제 앉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머리 간섭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침대 공간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침대 공간을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머리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2번 이렇게 딸아이랑 나갔는데 사실 이쪽에 좀 부딪히긴 했어요. 부딪히긴 했는데 뭐 만약에 이쪽에도 수납이 있고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이 부딪혔겠죠. 근데 거의 뭐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이 우측에는 수납장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때 이쪽 방향으로 거의 자거든요. 하면 이제 뭐 머리 부딪힐 일이 사실은 없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그죠? 머리 부딪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 디자이너의 어떤 실제로 사람이 이 내부에서 생활하는 인체공학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점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섯 번째 장점은 24V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저도 배터리 이 뚜껑을 연 건 처음인데요. 오늘도 촬영하는데 자꾸 짐벌이 좀 애를 먹이고 있네요. 촬영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4V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왜 장점으로 넣었냐면 사실 저는 캠핑카가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관련된 시스템은 뭐 다른 캠핑카를 사실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뭐 짧게 써본 느낌으로는 24V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고전력을 쓰는 에어컨,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인버터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220V 제품이 24V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24V 시스템이 끊임없이 자동차에 있는 AGM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에 있는 AGM 배터리는 12V 시스템과 저전력으로 쓸 수 있는 저전력으로 쓸 수 있는 등이라든지 그리고 물펌프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어버렸네. 일곱 번째 장점은 고정식 변기를 꼽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고정식 변기가 자리도 좀 많이 차지하고 안 그래도 이 샤워실 공간이 협소한 편인데 저 변기를 넣게 되면 공간이 굉장히 작아져서 오히려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월든 오너스 클럽의 이제 선배님들께서 그래도 고정식이 훨씬 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경험을 존중해서 제가 실제 고정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변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샤워할 때는 오히려 좀 편리할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나중에 블랙탱크를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무거운 것을 또 끙끙거리면서 화장실까지 들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정식 변기를 사용해 보니까 편리한 점은 뭐냐면 일단 앉아보면 대단히 이제 안정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도 이제 이 펌프도 달려 있어서 물을 내린다거나 블랙탱크가 얼마나 찼는지, 청수통이 비어가는지, 카트리지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바로 즉각 볼 수가 있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고요. 카트리지에 발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낑낑거릴 필요 없이 그냥 카트처럼 끌고 가서 화장실에 이렇게 비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여덟 번째 장점은 디머를 활용한 전기 절약 부분입니다. 디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불이 밝아지고 이렇게 하면 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밝기로 하게 되면 실내 공간이 상당히 이렇게 어두워졌거든요. 최대 밝기로 지금 켰고요. 보시면 실내 공간이 이제 굉장히 밝아졌죠. 지금 보시면 3.9A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디머를 최소 밝기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졌다. 보시는 것처럼 3.9에서 0.6A로 확 떨어졌죠. 사실 전력 사용량 차이가 미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게 1시간, 2시간 왜 그러냐면 이 전등류는
굉장히 장시간 오래 사용하는 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적이 되면 꽤 배터리 차이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장점은 이 화장실을 위한 별도의 이제 청수통 부분입니다. 이렇게 7리터의 청수통이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핑크 린스 제품도 넣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특히 이제 드레인 이후에는 화장실 쓰기가 좀 불편한데 그런 부분이 월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드디어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장점은 바로 대표님의 마인드와 사후 서비스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 이제 권민재 대표님을 만나 뵙고 상담도 하고 캠핑카에 대한 소개도 듣고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기존에 이제 캠핑카 제조사에 가게 되면 뭐 영업 셀링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신데 그분들 이제 굉장히 형식적인 일들을 하시잖아요. 뭐 견적서 작성해주고 프로모션 소개하고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스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 캠핑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좀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뭐 1시간 넘게 이렇게 설명을 진중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캠핑카 내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이제 실제 써보는 시간도 많이 할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무시동 히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 내부에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있다 보니까 캠핑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3인 가족이 쓸 수 있는 어떤 내부 레이아웃을 계속 찾아 헤매는 단계였기 때문에 실제 안에서 뭐 와이프 같은 게 이제 위에 올라도 가보고 딸아이도 뭐 이렇게 보고 저도 이제 화장실 크기라든지 이렇게 꼼꼼하게 되게 봤는데 너무 괜찮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방문하고 거의 뭐 한 이틀 만에 바로 이제 계약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단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캠핑카를 출고한 이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스톰 대표님은 다 고쳐주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역시나 최초 출고했을 때 이제 좀 자잘한 문제들이 좀 있긴 했어요. 물론 이제 QC를 하고 출고 과정에서 대부분 꼼꼼하게 보셨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 정리해서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그 부분을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말끔하게 또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의 선택이 결코 나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뭐 운전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데칼 부분도 갈아먹었죠. 사실 저 부분은 요청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출고했고 저의 가실로 이제 이렇게 고장이 난 거라서 사실 뭐 유상 AS를 하는 게 맞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출고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죠. 출고 가됐는데 저렇게 상처를 내어버리면 사실 속이 쓰리죠.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지 제가 특별히 데칼 부분을 요청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도 데칼까지 이렇게 다 신경 써서 체크해 주는 걸 보고 되게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쓰면서도 다양한 사후 서비스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진짜 안심하고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톰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편하게 다 쓰세요. 이 말인즉 쓰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믿고 맡겨달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냥 편하게 다 쓰고 있어요. 뭐 짜잘하게 고장날 일도 생길 거고 앞으로 부품이 이제 연식이 지나다 보면 고장날 텐데 그때마다 뭐 편하게 2000 스테이션 가서 그냥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뭐 캠핑카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10번째 설명드렸던 어떤 대표님의 마인드 그리고 서비스 정신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뭐이든이 아니더라도 원하시고 맞는 스타일의 캠핑카 찾으셔가지고 반드시 그 대표님의 어떤 마인드 부분을 꼭 챙겨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자, 오늘은 월든 캠핑카 출고하고 장점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자꾸 이제 짐벌이 또 애를 먹여서 촬영이 자꾸 좀 중간중간 끊겨가지고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다소 좀 어수선한 영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장점은 10가지보다 더 많아요. 많이 딱 떠오르는 거를 10개를 딱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스톰님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영상이거든요. 바로
단점편이거든요. 10개를 찾았습니다. 10개의 단점편 찍어서 또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캠핑카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스톰님 실할 단점편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집에 가서 씻어야 되겠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